아침에 일어나서 갓 지은 따끈한 흰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후식으로 달콤한 사과 한 조각. 어떠신가요? 참 건강하고 정갈한 아침 식사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이렇게 성실하게 몸에 나쁜 햄버거는 입에도 안 대고 살아오신 65세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비만, 거기다 혈관 나이는 80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김 선생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기름진 고기도 피하고 소식하며 살았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이살이라며 포기하고 계시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사만 하면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조용히 숨어있는 살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소개할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저자 마키타 젠지 박사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의 90%는 틀렸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살이 찌는 이유가 많이 먹어서, 즉 칼로리가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사는 말합니다. 칼로리는 죄가 없다. 범인은 바로 혈당치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고생하던 다이어트와 만성 피로에서 탈출하여 10년은 더 젊어지는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산을 즐기시는 68세 박 여사님. 산에 오르다가 힘들면 달달한 캔커피나 주스 한 잔 쭉 들이키시죠. 당 떨어진다 하면서요. 그 순간 박 여사님의 몸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액체로 된 설탕은 소화 과정도 없이 로켓처럼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췌장은 깜짝 놀라 인슐린을 콸콸 쏟아내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쳐 쓰러지고 결국 당뇨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삼겹살 비계 떼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마키타 박사는 말합니다. 살을 찌게 하는 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나서 볶아 먹는 밥, 고기와 함께 먹는 냉면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개량한 요즘 과일은 옛날에 그 과일이 아닙니다. 당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특히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침에 사과 주스 한 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 좋아하시죠? 하지만 흰 쌀밥, 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먹으면 순간 기분이 좋아지지만 금세 허기가 지고 또 찾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밥 먹고 돌아서서 떡 먹고 입 심심하다고 건빵 드시는 습관. 이게 바로 우리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밥과 빵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뱃살을 빼고 싶다면 고기를 줄일 게 아니라 밥그릇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그럼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밥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면 굶어 죽으라는 거냐? 하고 화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굶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는 순서와 방법만 조금 바꾸면 배불리 먹으면서도 혈당은 잡고 살은 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사 순서 혁명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밥숟가락부터 들지 마세요. 무조건 채소부터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에 코팅막을 쳐서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거든요. 샐러드, 나물 반찬, 해조류를 먼저 충분히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다 드셨다면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반찬을 마음껏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줘서 밥을 덜 먹게 만들어주죠. 고기를 먹으면 살찐다는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수육이나 생선구이 같은 좋은 단백질을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근육이 빠지는 시니어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채소와 반찬으로 배를 어느 정도 채우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드실 차례입니다. 이미 배가 좀 불렀기 때문에 밥그릇의 절반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좋겠지만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식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디저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식사 끝났다고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 잡으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식사 직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딱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설거지나 청소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치솟는 혈당을 꾹 눌러줍니다. 그래도 오후가 되면 출출하고 입이 심심하시죠? 그럴 때 떡이나 과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견과류나 카카오 함량이 높은 70% 이상 다크 초콜릿을 드세요. 아니면 치즈 한 조각도 좋습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공복감을 달래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가짜 배고픔을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은 필수입니다. 주스나 탄산음료 말고 순수한 물이나 설탕 없는 차를 수시로 드세요. 물 한 잔이 웬만한 영양제보다 낫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이 식사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침엔 밥 대신 채소와 계란, 점심엔 밥 반 공기, 저녁 먹고는 꼭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후 체중은 5kg이 빠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늘 무겁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그릇부터 작은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식탁에 채소를 먼저 올리세요. 처음엔 밥이 줄어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이 결정합니다. 자,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살찌는 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 둘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는다. 셋째, 과일 주스와 캔커피는 독이다. 넷째, 밥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꾸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재생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듭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몰라서 잘못 드셨던 것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밥 공기가 너무 크진 않은지, 채소 반찬은 충분한지 말이죠. 가족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건강한 식사로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